안녕하세요.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상반기 시장에서 새롭게 생겨난 단어가 있었죠. 바로 지금 조방원. 지주사와 금융, 조선, 방산, 원자력을 일컫는데요. 최근 조선업종을 제외하고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조선까지 흔들리면서 상반기 주도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금 햇살이 비추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아권에서 시장 흐름을 본다면 니케이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아시아 증시 안에서의 흐름도 엇갈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별 날씨 통해서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원전은 흐린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낀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을 맺었는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기술 사용료를 포함해서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50년 계약이라는 점도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 6%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오늘 맑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또 유럽 정상들의 다자회담이 이어졌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시장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쾌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액공제 지침이 완화됐고요. 또 이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도 예상보다 길다라는 점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오늘 구름 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부각되면서 흐린 날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요. 또 변압기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재가 해당 적용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급락 이후에 오늘도 구름 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한 차례 낙폭을 보였던 게임주의 경우에는 오늘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내일 독일에서는 게임스컴 2025가 개막을 합니다.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신작 지연으로 급락했던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붉은 사막의 게임스컴 어워드 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엔터도 오늘 햇살 가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예고 영향으로 반도체, 전력설비, 화장품 등 영향을 받아가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로 평가받는 엔터주들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중국이 해외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엔터주와 콘텐츠 관련주들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특징주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센시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뜨거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90% 넘게 급등을 했고요. 5만 8천 원 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센시스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조선 기자재 기업이고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하이드로 리튬도 맑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리튬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서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선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고요. 마켓 웨더였습니다.
18일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반망세를 보였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매업체 실적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할 지표로 평가된다. 이날 태양광 업체 선러는 11% 넘게, 퍼스트솔라는 9% 가까이 뛰었다. 재무부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세제 지침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실질 착수만 입증하면 혜택을 주도록 바뀌며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마켓나우 3부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노이즈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거의 뭐 시장 좀 멈춰 있다 싶을 정도로 거래 대금도 감소를 했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속에 이제 또 대형 악재가 또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오늘은 뭐 아무래도 원전 얘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웨스팅하우스와의 50년 장기 계약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투심을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그러니까 과연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뭐 해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라는 점, 이러한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선과 방산이 같이 흔들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방향을 지금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모른다. 또 이런 부분, 여기서는 또 두 가지 관점이 또 보이죠. 첫 번째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제 당정 간의 협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어렵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또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바이오에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상반기 때 강하게 상승했었던 그러한 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이런 피로감을 더욱더 딛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나름대로 하방은 조금 지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튀어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숨고르는 그런 기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섹터들, 또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이슈와 테마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핫스탁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게임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내일 독일에서 게임스컴 2025가 개막을 합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참여를 하는데 펄어비스, 크래프톤 등이 참여를 해서 신작 게임 홍보를 이어나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게임주들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지 향후 전략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가져주셨는데요. 하반기 재료로 살아있는 게 이 한한령 해제죠. 그에 맞게 오늘 중국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엔터 또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하면서 여행주들 상승세를 보였는데 관련 이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테마 열어보시죠.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원전이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죠.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전 이슈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게임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장에 워낙에 재료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 게임스컴에도 굉장히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앞서 소장님께서 펄어비스가 급락했을 때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게임 엔터 종합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게임주들이 이제 급락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은 이거는 게임 업종에 대한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특정 업종의 특정 펀드라든지 이런 쪽들의 차익 매물들이 튀어나온 거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금 불과 한 1, 2주를 돌아가 보게 된다면 화장품의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특히 이제 ODM 업체를 중심으로 급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엔터 급락이 있었죠. 그렇지만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지금은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들, 그때와 지금의 투심이 펀드멘탈이 크게 바뀐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펀드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낙폭을 키워갈 만한 상황이었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좀 너무 과도했던 것이 아니겠나라는 분들을 이데일리에서 당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오히려 이러한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딩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 반등에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로서는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정 펀드에서의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펀드멘탈이 살아나야 되겠죠. 연기된 게임이 다시 이제 나와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버스가 지나쳐버리고 나면 좀 일찍 나올 걸 생각하지만 네. 다음 버스가 또 바로 와가지고 빈자리가 있으면 또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은 좀 빈집이 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뒤에 가서도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모멘텀, 그다음에 또 얘기한 게임에 대한 컨퍼런스 모멘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같이 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강세장이었다라면 오히려 말씀하신 유럽에서 열리는 그런 게임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특별히 부각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약할 때는, 우리가 먹을 게 많을 때는 맛없는 것은 잘 안 보이죠. 근데 먹을 게 없을 때는 정말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간식거리도 충분히 우리 입맛을 다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들이 지금 현재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러한 재료에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우리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가에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뿐만이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너무 낙폭이 크다, 이렇게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종목들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폭이 크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다라는 점도 투자자분들에게는 다소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게임 관련해서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저희 그럼 어떤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일단 증권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게 이제 크래프톤이에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대형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게임보다는 대형 게임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크래프톤이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장중에 6%나 올라가면서 이러한 모멘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 또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딱 오늘 6%를 들어서 너무 진짜 이쁘게 딱 전혀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못 보신 분들은 크래프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래? 라는 부분들인데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에서 딱 들어주는 모습이 선뜻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낙폭이 컸었던 것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9%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지난번에 이제 갭하락하면서 나왔던 음봉까지는 충분히 오늘도 만회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외국인들이 사는 건지는 장 끝나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진짜 샀다라면 바닥에서 지금 이제 2번 연속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펄어비스를 산다, 이 부분은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그 갭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매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넷마블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거 넷마블을 좀 달려들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6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그 게임주들이 빠질 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었다라는 거. 조정폭이 미미한 가운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게임주 중에서도 물론 이제 폭이 그렇게 오늘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넷마블이 긍정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러한 주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관련한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 관련한 이런 업종들이 또 많다 보니까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올라오는 것들의 뭐 카테고리를 보게 된다라면 게임 엔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여행 관련주는 좀 빠지다가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저는 요 하나의 키워드로서 이제 중국이다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관련주를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난다라고 보니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조방 원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카지노들이 흔들리다가 다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아침에 흔들렸었던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조금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이 좀 실현되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릴 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뭐 글로벌리 약간의 완화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미국을 향해서는 또 히토류 수출을 또 재개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있으면서 중국이 글로벌리 많은 나라들과 그동안에 어떤 폐쇄 정책 이런 것들이었다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다시 또 재연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난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과 화해의 손짓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반사 수익을 우리나라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오늘 또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겠다,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중국 소비주,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중국 관련한 소식에 엔터부터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제 GK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GK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카지노 업종에서 가장 강한, 아침에 제가 개장할 때는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네. 물론 이제 낙폭이 컸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GKL이 오늘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굳건하게 카지노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GKL과 파라다이스, 뭐 저는 둘 다 뭐 어떤 주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도에 따라서 낙폭이 좀 있었던 파라다이스를 좋아하시면 파라다이스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 GKL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좀 닫혀 있었던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호가 열린다라면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뭐 CJ ENM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가장 센 애한테 붙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CJ ENM 대신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세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는 뭐 하이브 같은 종목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도 오늘 뭐 다 올라가는 뭐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중국 소비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대중국 관련주로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범중국 소비주로 해서 GKL, 또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이렇게 관련주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한 업종까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는 이렇게 정리해봤고 세 번째 테마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원전 관련한 이야기 오늘 확실히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좀 단기 낙폭으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좀 이제 원전은 살짝 놓아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개장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전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놓아줘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0년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계약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구체적인 내용도 또 드러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언론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10분의 1 정도를 띄워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뭐 현금으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전 방식대로 핵심 공사, 이익이 많은 공사를 이제 떼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이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이 아니겠나. 체코원전 자체도 이제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SMR에 대한 부분들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SMR을 이제 새롭게 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로 봤었습니다만 이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계약 조항에 물려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원전주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수익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익을 남기려고 공사라는 것이지 뭘 보여주려고 공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와의 허락을 받아서 아니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B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면 B가 어떻게 A한테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주겠습니까? 자신들의 이거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한테 이익을 줄까요? 이거는 뭐 주지에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으로 저도 이제 듣고 많이 이제 질문들이 오는데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은 잠시 놓아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련주들 그러면 오늘 대부분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 보자라고 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을 빼고도 뭐 좋은 회사요. 굳건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원전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봤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빠지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빠지면 밸류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오늘 벌써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을 제외했을 때 밸류가 좀 높다라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냉정하게 차익을 한번 실현했다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오늘 좋다라는 거죠. 오늘 뭐 5%밖에 안 빠졌는데 버텨도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근데 5%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의 압박이 더 심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5%밖에 안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만 5%나 빠져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오늘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못 당긴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차익을 실현하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을 냉정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좀 크죠. 왜냐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으로 인식이 되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컸었던 주식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오히려 반등시마다 물량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건설사로서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원전과 관련된 기술에 따라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안 빠지니까 다른 원전주들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은 원전을 앞으로 지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었어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버텨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전주도 이제 지금 3인 3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굳이 노이즈가 있는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것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조금 결단을 좀 내릴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시장의 노이즈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 원전 모멘텀을 우선 당분간은 좀 떼놓고 봐야 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하시거나 비중 축소해 나가시는 방법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이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답답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기회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사모펀드 세무조사 확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멈춰있다 싶을 정도로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고요. 정말 수급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 노이즈가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영향을 주겠지만 사모펀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부에서 이 사모펀드 세무조사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고 업계 전반으로 좀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사실은 거론을 할까 말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또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수급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물론 전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그 하이브의 상장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MBK 문제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국세청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 정부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도 계속해서 주가 조작을 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두 발 뻗고 못 자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또 우리의 수급을 또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 전반적으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MBK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행컴퍼니가 지난 12일부터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례적인 뭐 정기 검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4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또 긴장의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외국계도 아주 유명한 데들이죠. 블랙스톤이라든가 앵컵 EP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뭔가 이쪽 업계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3월 이후부터 MBK라든가 KCGI, 어피니티를 중심으로 해서도 세무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 날 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식시장 교란을 통한 불공정 행위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업 그리고 또 기업 지배주주라든가 이런 27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를 했고요. 무늬만 신사업이라든가 허위 공시라든가 이런 어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이 26군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가 불공정 행위는 엄단을 해야 되겠죠. 증시의 어떤 건전화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또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됨으로 해서 심리 자체를 위축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사모펀드의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 대규모 M&A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도 어떠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펀드에 또는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밸류업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말이죠. 공교롭게도요. 지난 7월 10일 중순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7월 19일부터 바로 현재까지의 이러한 수급의 모습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3조 9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기관들이 1조 1,700억의 순매도를 보였죠. 한 달 동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모펀드가 1조 1,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금융투자 쪽에서 1조 6천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선물 쪽과 연계가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하나의 시장에서의 매수 기반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모펀드들이 물론 뭐 꼭 이런 주가 조사라든가 세무조사 이런 걸로 인해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요 메이저들 뭐 외국인 또 기관 가운데서도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금융투자를 살펴보겠는데 이런 사모펀드들의 어떤 순매수 전체 시장에서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한다라면 시장의 매수 심리가 조금은 더 살아나고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위축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수급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 확실히 경계감이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의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 시장에서 기회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좀 어떤 이벤트들 통해서 또 전략 챙겨갈 수 있을지 오늘 준비해 주신 오후장 전략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은 단기 반등 모멘텀 이슈에 대응해보자라고 가져와 주셨는데요. 확실히 작은 재료에도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드는데요. 지금 시장의 모습들 보면은 아침에도 빵 하고 떴다가 그냥 네. 흘러내리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정도 저점에서는 또 반등 주고 하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들 이런 것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어떠한 뭐 게임과 관련된 판호를 허가해 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요? 제작을 좀 더 확대해 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이 강할 때는 이러한 재료에 민감한 종목들을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하면은 또 물려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도 여러분들이 좀 시차를 두면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워낙 취약한 수급이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또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장 마치고 나서 발표됐던 그런 일부 기사, 단독 보도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원전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불공정 거래다, 뭐 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일부에서는 뭐 또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물론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집권 여당에서는 과거에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니까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또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무슨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물론 이 진위 여부라든가 또 정부에서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발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해주는 대가로 15% 관세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우리가 좀 더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 주요 섹터들 대장주 오늘 사실 원전 관련주들 물론 잠시 후에 한번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또 다른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나름대로 또 하방에서는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고요. 각 섹터에서의 대장주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68,000원에서부터 7만 원의 지지력을 확보해 주는지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뭐 조선주들도 사실은 중국의 뭐 매체에서 한미 간의 조선 협업과 관련돼서 뭐 건조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국가적인 안위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고 46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의 어떤 지지력들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어저께까지 조정을 보이고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만 원에서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느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뭐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관련주들도 반등하는 모습들이지만은 어떤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정한 지지력을 확인해 주거나 그리고 숨고르기 이후에 공략해 들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었던 재건 관련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뭐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리 반영하면서 올라왔지만은 오늘 웬만하면 음봉이거나 윗골이 다 달리고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다렸다가 뉴스플로우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에서 세액공제 지침을 좀 완화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도 순환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10월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 제출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 6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또 지금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선 조정을 보였거나 그리고
재료라든가 테마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 중심의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참 투자자분들은 마음도 급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전략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지력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통해서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지라인들 대표적인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이 68,000원이라는 자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는 또 21선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 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지력이 잘 유지가 된다라면 이렇게 74,400원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인텔을 미국 정부에서 10%의 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최애국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체크하면서 시간을 조금 버는 그런 어떤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태양광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역시 OCI 홀딩스의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지난 7월 초부터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렇게 10만 원을 돌파해주고 횡보해준 이후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10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당연히 아침부터 갭상승 나오고 급등하면은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오니까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요 10만 원 초반 자리까지 좀 기다렸다가 재공략하는 이런 타이밍들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장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뭐 이상한 계약이다, 불합리하다 이런 일정하게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러한 전망들을 할 때 최소한의 어떤 로얄티를 주고 뭐 이렇게 계약이 잘 원만하게 MOU를 맺고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 어떠한 실체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자연스러운 가격과 기간 조정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과정에 저런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 이 6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지난번에 흔들렸던 58,000원 결국 이 6만 원과 58,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미국이 주도하는 원전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장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원전을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나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주 물량들을 확보해 나가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OCI 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봤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또 최애국대 관련한 소식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오후장에 기회들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리피킹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 좀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들 네. 상당히 오늘 움직임들을 보면서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가격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한 2달 가까이 보였죠.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페이, 쿠콘, NHN, KCP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위치를 한번 좀 잘 살피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변압기와 관련된 뭐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도 지금 열돔 현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죠. 뭐 그 부분보다도 앞으로 더 수요가 급증해 줄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던 전력 설비 쪽들을 관련해서 HD 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중공업,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이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여러분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전력 설비 관세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또 한 종목 체리픽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오늘도 혹시 뭐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카카오페이. 그렇죠? 저도 자주 사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죠. 뭐 결제 부분 질적 개선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 부분의 고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 핵심 플레이어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떠한 새로운 또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카오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페이도 있습니다만은 네. 시장에서의 탄력도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와 핵심적인 카카오페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카카오페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5월 말부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6월 3일부터 단기간에 이렇게 이 4, 5만 원대에서 10만 원, 11만 원까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재반 이평선들을 수렴시켜 놓고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6만 7천 원부터 6만 6천 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한다라면 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6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습니다만은 6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잘 확보가 돼준다면 충분히 이 직전의 고점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카카오페이 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오늘 내일 지금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 라인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매수가는 6만 6천 원에서 6만 7천 원 선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체리픽 종목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체리픽 종목 말고 제가 우려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우선은 앞으로도 좀 이 물량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는 해주셨는데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을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죠. 네. 오히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저항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 정도 오면은 거기서는 일부 이익 실현이라든가 조정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6만 원 초반이라든가 6만 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 말씀드렸던 5만 8천 원부터 6만 원 사이는 지지와 매수의 존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전략 간단하게 챙겨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정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소식들과 또 오후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담아서 내일 1시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